어두운 골목에서 들려온 울음소리. 추운 겨울밤. 서울의 좁은 골목길은 삭막하고 고요했다. 바람이 찢어진 간판 사이로 휘몰아치며 종이 조각과 먼지를 흩날렸다. 그곳을 지나던 한 남자는 두꺼운 외투를 여미며 숨을 내쉬었다. 하얀 입김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그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노동자였다. 그저 하루의 피곤함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울음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마치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애절한 울음이었다. 남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구 거기 있니?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둠 속에 묻힌 골목은 답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쓰레기통 옆 더러운 담요에 쌓인 두 명의 신생아가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차가운 밤 공기에 파랗게 변해 있었고 작은 몸은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자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살아야 해. 제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0년 후 예기치 못한 소식.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날 밤의 기억은 남자의 머릿속에서 희미해졌지만 가끔씩 꿈속에서 그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들어온 한 통의 편지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께서 20년 전 구하신 두 아이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가문의 상속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편지를 읽으며 믿을 수 없었다. 그가 구했던 두 아이들이 지금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엄청난 보상을 준비했다는 말을 듣자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게 현실일까? 아니면 그저 꿈일까? 남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그가 내렸던 결정은 단순한 선행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계기가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숨겨진 진실. 남자는 편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정중하게 그를 만나자고 했고 며칠 후 고급스러운 빌딩에서 그는 두 여성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들은 이제 성인이 된 쌍둥이 자매였다. 한 명은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지닌 수연. 다른 한 명은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민지였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남자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저었다. 그냥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남자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다. 수연과 민지는 자신들을 버린 친부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의 삶은 재벌 가문이 양녀로서 화려하지만 외로운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구한 남자를 찾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저희가 당신께 보답하고 싶어요. 민지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남자는 갑작스러운 관심과 보상 제안에 부담감을 느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이런 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위협. 남자가 쌍둥이와 만난 소식은 언론에 알려지며 곧 세상에 공개되었다. 기사 제목은 쓰레기통에서 구한 생명. 20년 후 재벌 상속녀로 였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남자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몇몇 악의적인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재벌 가문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쌍둥이는 본래 가문이 혈육이 아니었기에 일부 가족 구성원들은 그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에 반발했다. 또한 남자를 이용해 가문이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시도도 있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재벌 가문이 한 고위 관계자가 남자를 찾아와 비난했다. 그는 남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다. 남자는 당황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제는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일터에서도 동료들이 그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로 돈을 노리고 그런 거 아냐? 동료 중 한 명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남자는 마음 깊숙이 상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선택의 갈림길. 쌍둥이는 남자를 계속해서 도와주려 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그를 보호하고 공식적으로 그가 자신들을 구한 영웅임을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야. 남자는 어느 날 밤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평범한 삶을 원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쌍둥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 바로 재벌 가문이 친척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아이들이 가문이 명예를 더럽힐까 봐 두려워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공개하면 가문 전체가 무너질 거야.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해. 남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만약 진실을 밝히면 쌍둥이와 재벌 가문 모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숨긴다면 그는 다시금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진실의 순간, 남자는 결국 쌍둥이와 함께 재벌 가문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가문이 장로들과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남자는 자신을 구한 아이들의 과거를 공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명백합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출생과 관련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이 감돌았다.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눈을 피했다. 마침내 한 장로가 입을 열었다. 그 일은 가문이 오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밝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일 것입니다.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다. 저는 단지 2 생명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제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렬했다. 그는 쌍둥이를 버린 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재벌 가문 내부에서도 충격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세상을 뒤흔든 폭로. 남자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재벌 가문이 어두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터져나오며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재벌 가문이 주가는 급락했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단순한 노동자였지만 진실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걸었다. 특히 쌍둥이는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벌 가문은 남자를 법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자가 자신들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자는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며 지쳐갔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그는 어느 날 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숙이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다. 운명의 전환점. 법정에서의 싸움은 길고 지루했다. 남자는 변호사들과 함께 재벌 가문이 공격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진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20년 전 그날 밤 겪었던 모든 것을 증언하며 쌍둥이를 구했던 순간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2 생명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했던 전부입니다. 저는 돈도 명예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은 법정을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재벌 가문이 소송을 기각하며 이렇게 선언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용기 있는 한 남성의 행동을 통해 진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벌 가문은 패소했고 남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쌍둥이가 자신들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쌍둥이는 남자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불완전한 결말, 새로운 시작. 법정 싸움이 끝난 후 남자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재벌 가문이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자신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졌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고 동료들은 그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속했던 세상에 완전히 적응할 수 없었다. 쌍둥이는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거액의 돈을 제안했지만 남자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는 처음부터 돈이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또 다른 혼란을 가져왔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왜 그렇게 큰 기회를 포기하느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나는 그냥 다시 나 자신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그의 말은 씁쓸했지만 동시에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구한 생명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용기란 때로는 모든 것을 되찾지 못하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열린 결말 끝나지 않은 여정. 몇 달 후 남자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살며 과거의 기억들을 정리해 나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의 선택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든 그는 자신의 마음속 진실을 지켰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내가 바랐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때였다.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남자가 문을 열자 쌍둥이 중 한 명인 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당신이 우리에게 준 용기를 되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그리고 조금은 기대되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